제대로 되는. 오, 그러면요. 내공. 됐다. 아이고. 저도 화면 공유가 얘가 되려나 한번 보고. 잘 되네. 굿굿. 지금 저 오늘 DB 수업 들었는데 학교에서 아, 그래요? 그거랑 저희 하는 거랑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약간 원래 딴짓 수업 시간에 딴 거 잘 안 해가지고 네. 오늘은 해야겠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혼란스러워가지고 순간 이렇게 됐다.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론 부분이 앞장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막 수업에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 표절을 보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네, 시합. 그럼 먼저 스타트 해보실래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을 찾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면에 띄워놓으신 거야? 찾았어요. 제가 화면 공유해서 저도 켤게요, 그러면. 네. 이게 맞나요? 근데 이거 사파리만 되나요, 혹시? 제 아니요. 화면 잘 보이시죠? 그 윈도우 다른 거 공유할 수 있어요. 화면 공유할 때. 그럼 일단 노션 보면서 할게요. 보이시나요? 예. 공유 켜놨. 네, 보였는데. 화면 공유 허요? 이거 됐다. 네.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네, 잘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네. 제가 이거 예쁘게 OCR 해가지고 네. 노션으로 그 하려 했는데 네. 일단 다음부터는 챗GPT 써가지고 그냥 빨리 해볼게요. 하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 챕터 메인이고 네. 이번에 보면은 이 디자인이라는 단계라고 이 명칭이 붙어 있는 게 네. 데이터베이스도 똑같이 어떤 시스템 그 기본적으로 서로 예를 들어 웹서버와 같이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네. 얘를 잘 운영하려면은 얘 단독으로 보통 DB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웹서버랑 다른 서버에 연결을 해서 운영하려면은 좋은 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챕터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지금 인트로덕션에 관한 내용이 거의 다 이론이고 이 부분은 사실 목차와도 같은데 네. 살펴보니까 목차라는 부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적어놓은 거를 보면은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과 이 규칙, 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규칙을 설명하겠다라고 하고 이걸 알면은 DB를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DB라는 시스템은 이미 DBMS로 만약 RDBMS를 쓴다면은 DBMS마다 설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돼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테이블 설정하고 안에 스키마 설정하고 하는 디자인 과정을 이제 뒤에 실습 같은 거를 할 때 하게 되는 디자인을 도운다고 했고 데이터하고 이 DBMS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 하면서 이 데이터 모델의 종류에는 계층 구조, 하이어키컬하고 네트워크 릴레이셔널,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있는데 이 관계형이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거라고 예, 예. 일반적으로 모든 DB를 설계할 때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도 관계형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 실제로 이 계층 구조하고 네트워크 모델은 잘 거의 쓰지 않는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돼 있고 오브젝트 오리엔테드 모델도 뒤에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좀 좋긴 한데 어쨌든 DB를 바로 써보는 입장에서는 관계형이 제일 나은 것 같다. 책의 내용하고 똑같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attribute, 이 relationships에 대한 그 인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 엔티티라는 것은 그 일반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 어떠한 그 객체의 그 뭐 특정한 개념을 가진 예를 들어 학생이라는 개념을 가진 이 객체를 표현할 때 쓰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의 특성이 이 attribute. 근데 DB에서는 그 컬럼과 같은 이런 특성으로 표현이 된다. 음, 뭐 필드겠죠 일반 객체 지형이면. 그리고 이 릴레이션십은 이 서로 간의 관계. 여기서 이제 다루겠다고 했던 관계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ERD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교화를 이제 ERD를 그리는 방법을 알았으면은 정교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해서 나중에 ERD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교재하고 비슷하게 ERD로 표현을 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으로 약간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좋은 디자인을 이제 솔리드 파운데이션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이 데이터의 정리, 이 오르가니제이션을 하는 것을 그, 이 효율적인 예를 들어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저장 공간을 덜 쓰는 거겠죠. 아마 불필요한 뭐 메모리 사용도 줄이고 그거하고 이 retrieval이란 것이 보통 이 retrieve 하면 복구하다 뭐 이런 거로 할 수 있는데 복구도 해당이 되고 이 보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그래서 retrieve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거를 하게 되면 이 특징 중 첫 번째를 만족을 하게 되면은 좋은 시스템 퍼포먼스. 근데 이거는 이게 DBMS 자체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서 이제 그 연동해서 DBMS를 사용할 때도 그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퍼포먼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DB 시스템을 디자인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인테그리티 저번에도 나왔던 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츠 이 컨스트레인츠가 메인인데 이 컨스트레인츠라는 이 제약을 걸어주게 되면은 저번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 챕터 1에서도 이 데이터를 그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일관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예를 들어 주소가 뭐 예를 들어 같은 주소를 가리켜야 되는데 같은 주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을 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브리지 인컨스텐시를 줄일 수 있다. 하고 이 anomalies라고 저번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거를 또 줄이게 돼서 그 좀 더 신뢰성 있는 디자인을 갖추게 된다라고 돼 있고요. 아까 제가 1번만 계속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 후에 좋은 유지 보수하고 요구사항의 변경에 따른 그 최적화 같은 것을 그 도모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여기서 DBMS가 DB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게 되는 그 플렉시빌리티하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는데 유연성하고 그 규모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확장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DB가 더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 더 큰 규모를 가지게 되거나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에 의해서 그 진화하고 변경이 되잖아요. 그 이볼브 하게 되면은 그런 진화, 에볼루션에 맞춰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적응하기 쉬운 어댑티브한 형태로 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했던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유지 보수에 좋다. 그러면 업데이트의 됨에 따라서 그 DBMS가 쉽게 사실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런 그 연결된 형태로 운영되다가 뭐 DB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뭐 그런 현상을 이제 막을 수 있고 또 스키마 같은 게 요구사항의 변화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 객체지향 뭐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에 연결이 만약에 돼 있으면은
연결된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모델을 새로 좀 변경을 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객체를 추가해야 돼서 새로운 요구사항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서 구동하던 뭐 예를 들어 행의 특성이라든지 자료 구조 같은 게 바뀌어야 될 때 그런 스키마가 변경됨에 의해서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 그런 뭐 정리의 종류가 많겠지만 그런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적응형인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그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는 사실 텍스트로 돼 있어서 그냥 뭐 그 예를 들어 뭐 키, 컬럼 같은 것들은 앞에서 대부분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을 원래 필기를 하나 더 해놨는데 잠시만요.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예. 그 이후에 ERD를 이제 그리는 예시를 보면은 이게 계층 구조입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는 이게 여기서는 기세지향을 언급 안 해놨는데 저는 보면서 뭔가 이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상속 관계 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얘는 객체지향에서 상속 관계하고 비슷한가? 라고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후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특성에 관한 부분도 이 객체 엔티티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 가지고 있는 컬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 같은 거를 어, 어떻게 하면은 이 객체 지향형으로 ERD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또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객체 지향 일반적인 객체 지향하고 뭔가 이 형태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1대 n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1이 분모에 속하는 거여서 이 하나에서 계속 뻗어나오는 추이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했듯이 그 분모가 여러 개일 수는 없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다라는 것을 했지만 이거 EID로 표현해 본 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모델은 그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를 방식으로 하는데 이 모든 이 객체들을 노드 형태로 표현을 해서 이 서로 화살표 방향으로 네, 잠시만요. 서로 화살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관계형 모델 말고 이 객체지향 모델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 보면은 아이디하고 라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이 제가 데이터 밸류랑 아웃풋 S 라벨 이거 자체는 뭔가 여기서 유도된 속성인가? 라고 생각을 잠깐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놔서 제가 실제로 이 실습을 뭔가 하면서 예시로 들기에는 좀 그 학습을 디테일하게 그 정도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형 모델은 제가 DB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그려봤는데 그런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이 엔티티 테이블이죠. 엔티티에서 그 특성을 이 키 발류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힘과 열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 종류를 이거는 ERD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이 특성만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ERD도 종류 따라 가지고 어디까지 이렇게 보여주는지도 다르고 여기서 보면은 낱날 이런 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통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박스에다가 연결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발이 뻗어 있는 곳이 도착하는 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이 발이 뻗쳐진 이 도착점에서 그
여기서 이제 쭉 뽑아오는 느낌으로 오더 아이디를 뽑아와서 내 오더 아이디로 삼을래.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 프라이머리 키만 참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제로는 어떤 값이든 참조가 가능해서 이 데이터 그 타입의 형식만 맞추면은 다 참조가 되는 거로 저는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양수의 그 정수 중에 양수만 나는 이 프라이머리 키로 쓰겠다 하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양수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서도 이제 뭐 언사인드 같은 걸 붙여서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땡겨 올 때도 양수로 데이터 구조를 통일해주면은 에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실전과 가장 이제 실전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엔티티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이 ER 모델의 예시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데이트끼리도 서로 참조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엔티티,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에 대한 표현이 돼 있고, 그 위에서 봤던 이 엔티티,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을 인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DB 디자인에서 그걸 다 표현해 줄 수 있는 모델이 ER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그냥 참조 내용이서 그냥 패스를 하고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모델 보면은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이 저는 약간 딱 한눈에 보고 얘 뭐라고 하는 거지라고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이 실제로 그 오브젝트 객체지향 패러다임을 적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커리어도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커리어 같은 경우에도 ER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실습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이 실습에 연결 지을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제가 실습을 하지 않아서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뭔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뭔가 제대로 진행할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거 ERD 그리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요? 그게 제가 dbdiagram.io라고 네. 그 부트캠프 할 때 썼던 건데, 이게 프로젝트 할 때 저는 이게 약간 이게 너무 싼마이 느낌 아닌가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써보니까 이런 것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 케이스 그래? 툴을 쓴다고 네. ERD의 기능이 잘 돼 있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선 연결하는 것도 보면은 막 기능 찾기도 어렵고, 네. 그 보면은 유료 툴에서만 그나마 이런 걸 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다이어그램 들어오면은 이게 여기 그냥 테이블이라고 지정해놨고, 네. 이 스키마 그러니까 일부 이런 관계 같은 것도 여기다 직접 타이핑을 해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제약사항은 약간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SQL문을 작성해서 네. 저게 교환을 하게 신기하네요, 됐을 좀. 때는, 저 문법 자체가. 네,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엔티티 표현 느낌인 것 같아요. 음, SQL문하고는 약간은 거리가 있고, 네. 이 보면 표현은 똑같은데 사실 SQL문 작성하는데 크게 연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네. 그래서 실제로 SQL문 작성할 때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create table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create table 멋지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막 빨간 줄이 뜨면서 안 된다 막 하거든요. 그럼 이거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 챗GPT를 요즘에 쓰면 좋겠죠. 그걸 이제 ERD
DB 다이어그램에 넣을 수 있는 형태를 바꿔줘라고 하면은 쭉 바꿔주면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선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지워버릴 음, 수 있거든요. 오, 안 돼 있으면은 그냥 가가지고 이제 직접 해주면 되는데 좀 번거로워서 아마 ChatGPT한테 해달라고 하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SQL문을 참조를 해서 이런 EID로 바꾸는 게 그 진짜 비싼 툴에서는 네. 그 테이블 구조를 넣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아예 약간 DDL로 그 서로 뽑아주는 거요? 이제 그 자체의 걔네들이 예를 네. 들어 뭐 비주얼 패러다임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치면은 음, 걔네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네. 곳에서 이런 역공학하고 순공학 이런 게 있는데 음, 그 코드로랑 돼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네. 그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공학을 제공합니다. 보통 케이스툴에서. 근데 오, 보통 유료에서만 제공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 자바 프로젝트 같은 걸 갖다가 넣거나 아니면은 네. 이런 SQL 구조를 그 테이블 구조를 DB 스키마를 갖다가 넣어버리면은 네. 그거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바꿔주는 거죠. 음, 네. 그게 UI의 예쁨에 따라서 선호도가 많이 갈려서 많이 쓴애 많이 하는데 그나마 그 DB를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 시스템을 하나 여러 가지 만들어 보는 입장에서 쓰기에 가장 쓰기에 무난한 거는 이 DB 다이어그램인 것 음, 같습니다. 다른 데 써봤는데 별거 없고 그냥 다 결국에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가장 필수적인 기능이 그 이렇게 찾기가 쉬워요. 그냥 여기다 쓰면 되는 것도 있고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오, 신기하네요. 무료여가지고 이런 색칠하는 거 막 유료거든요. 아,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어가지고 저까진 굳이 할 필요 없으니까. 네. 색칠하면 음, 진짜 예쁘긴 해요. 막 전문가가 그려놓은 것처럼 아, 이게 그래요? 한 열 몇 개 가면은 네, 제가 날아간 것 같은데 예전에 쓴 게 있는데 뭐 열 몇 개 막 그려놓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서로 정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선이 보이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묶어놓고 이거를 음, 갖다가 해놓으면 이제 DB 구조를 알 수 있는데 보통 하다 보면은 거의 그 예를 들어 DB하고 붙여지는 그 메인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백엔드 서버 뭐 왓스 서버를 보면은 얘랑 거의 구조가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기 뭐 음, 스튜던트 있으면은 여기 스튜던트가 똑같이 있거든요. 이제 뭐 네. 스튜던트 뭐 이제 그 구조 따라가지고 뭐 그 서비스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만 딱 표현해가지고 거의 똑같게 된다. 신기하네.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메인 지금 과가 소프트웨어 공학과라가지고 네. 그 엔지니어링 기본적인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해가지고 과목들이 필수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들어가지고 거기서 있구나 하면서 써본 것들도 막 더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 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DB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공통으로 보려면은 이런 툴 활용 같은 거를 같이 해줘야지 이제 뭔가 유지보수할 때도 더 좋고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가 일단 목표가 끝났는데 누군가는 유지보수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거를 남겨주면은 이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버전의 태그를 달아가지고 외부에 문서로 음, 남겨놓든지 계속 해주면은 이거를 어디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복잡도이고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편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형 서비스에서도 그런 툴을 쓰긴 하는데 그런 큰 서비스 만드는 회사들은 그런 데는 네. 아예 그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그 의존성을 가지는 케이스 툴을 많이 쓰더라고요. 비싼 거를 막 몇백만 원짜리. 음, 근데 뭐 그 정도 필요 없고 소규모로만 필요하면 오픈소스 이런 거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예쁘고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이런 저는 거는 좀 못생긴 애 쓰거든요. 디비버라고. 잠깐만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디비버 혹시 그,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잠시만, 제가 지금, 잠시만요. 이거 회사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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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관계형이 아닌 거는 보여줄 수 있겠다. 화면이 왜 꺼졌지? 요렇게 생겼거든요? 보여. 오, 근데 얘는 제대로 된 툴이네요, 그래서. 얘는 약간 얘는 좀 아, 이렇게 얘가 그래도 좀 더 전문가 느낌 나는데. 예, 그래서 얘는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아, 근데 대신에 이게, 이 특유의 이 디자인 음, 아이디. 네, 근데 이게 더, 그,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더 익숙해서 좋을 수도 있겠네. 아 근데 그, 이제 인텔리제이 이게 쓰시나요, 요즘에? 네? 인텔리제이요? 아세요? 네. 인텔리제이 저는 요즘 안 쓰긴 해요. 그게, 인텔리제이가 네, 학생 이용해서 오픈해 놓으면은, 네. 그 엔지니어링 문서 만드는 것도 기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걔네가. 네,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던 그거랑 비슷한 기능을 그 음, 플러그인 써가지고 이제 막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SQL문 문법도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면. 그래요? SQL 파일 딱 띄워 넣으면은 막 문법 되고 그 DBMS 골라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 인덴트도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SQL 파일도 바꿀 수 있고 문서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본 그런 것들이 막 케이스 툴을 보면 많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 툴 할 때는 웬만하면 최대한 써보려고는 시도를 해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그 DB버랑 그 데이터 그립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저도 지금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어? 저도 맞네. 네, 맞아요. 저도 이거 이렇게 예전부터 좀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두 여기서 개를 그냥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어, 데이터 그림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만약에 다이어그램 필요하면은 이 DB 다이어그램 같은 거 써도 되고 공동 음, 작업할 때는 신기하네요. 요즘 저런 툴이 또 있구나. 저도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많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좀 그거예요. 네, 겹치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 장이 보면은 네, 그, 약간 제가 이 그 장 안에 이제 챕터들 있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이게 위에랑 겹치는 내용이 아주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겹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이제 좀 부풀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시작을 하면은 저는 처음부터 약간 이 말이 뭔가 약간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롱 네. 파운데이션이 뭐지? 그 파운데이션이 그 내가 아는 파운데이션인가 아니면 뭐 강한 파운데이션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거 풀어보면 기반 다지기라고 하더라고요. 단단한 기반 다질 때 스트롱 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위해서 단단한 기반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번 장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장을 읽으면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전에 견고한 기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각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랑 DBMS의 이제 그 내부에 이제 뭐 주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알 수 있다, 얻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인 이제 그 솔리드 파운데이션, 이번에는 이제 스트롱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그 솔리드 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오는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 유지, 이거는 저희가 앞선 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프라이머리 네. 키나 유니크 키와 같은 이제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들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데이터의 어노멀리시스, 그냥 이상을 파악하고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어플리케이션의 성장과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수용 가능성, 이걸 이제 확장성과 유연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뭐 비즈니스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유연하게 수용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지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및 업데이트의 용이가 이제 그 방금 말한 내용이랑 조금 겹친 내용인데, 그 데이터 모델 혹은 스키마의 이제 변경이 필요할 때 기존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하고, 만약에 손상을 준다고 해도 이제 그 피해가 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이랑 규정 준수도 포함이 되어야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게 잘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중요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잘 설계된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 모델이라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데이터 모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오는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엔티티랑 이제 attribute,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 primary key랑 poison key, 그 다음에 이제 index랑 normalization이 있는데, 엔티티는 그 이제 현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되어 있는 객체나 개념이고, 그리고 attribute는 이제 엔티티의 특징이나 속성, 그 다음에 이제 relationship은 이제 엔티티들 간의 연관이나 연결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key나 poison key는 이제 그 관계를 형성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이제 각 레코드에 이제 고유하게 식별되는 키이고, 포리즌 키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를 이제 참조하는 필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 구조이고요. 이거는 검색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무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현대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로직들이 점점점 생겨나면서 여러 데이터 모델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데이터 모델은 이제 이렇게 계층형 모델, 네트워크 모델, 관계형 모델, 그 다음에 이제 ER 모델, 그 다음에 오브젝트 오리엔테이션 모델, 객체 지향 모델, 그 다음 객체 관계형 모델,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집중하는 것은 이제 관계형 모델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조금 더 발전하면서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발전된 모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주로 다루는 게 관계형 모델이라고 봤으니까, 이 관계형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관계형 모델은 저희가 주로 봤던 엑셀 형태의 스프레드시트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익숙합니다. 행과 열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각 행은 이제 개별 인스턴스 레코드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각 열은 이제 엔티티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계형 모델의 핵심은 키이고, 이 키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랑 포리즌 키 이렇게 나뉘고, 이제 뭐 다른 키도 있지만 저 두 가지 키로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라이머리 키는 이제 고유한 값, 이걸로 인해서 그 데이터의 유일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고, 포리즌 키는 이제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해가지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엮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리즌 키는 대규모 시스템에서 운영상의 복잡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 링크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링크에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간선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서로 너무 얽혀 있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너무 관계가 복잡해서 이제 사람이 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히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그 관계를 많이 엮여져 있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링크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리전 키를 사용할 때 뭐 적절한 자기만의 중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고 그게 과해지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관계형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필수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실천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형 데이터, 관계형 모델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노멀라이제이션은 데이터의 중복을 줄이고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한 테이블 조직 방법이고, 이 복잡한 테이블을 더 작고,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 약간 오타가 났네요. 기능에 이제 집중된 테이블로 분할하면서 일정한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멀 폼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1NF 뭐 이렇게 2NF 이렇게 부르는 이제 정규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정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폼은 이제 정교화된 결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뭐 BCNF랑 뭐 4NF, 5NF가 있기는 한데 실무적으로는 거기까지 다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제 잘 지키면 3NF, 그 다음에 BCNF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인데,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데이터의 이제 인테그리티, 무결성이 이제 중요하다고 계속 하는데, 데이터의 무결성은 그 저번 장에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좀 짧게 적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느 시점을 찍든 정확하고 완전하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형 모델의 장점은 이제 단순하다. 그러니까 엑셀 모양이어가지고 저희가 한눈에 봐도 이제 친화적인 구조고, 그리고 유연성인데 다양한 쿼리를 날려서 쿼리나 리포팅 기능을 통해서 방대한 데이터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추출이 가능합니다. 뭐 행과 열로 접근하면 되니까 쉽게 추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결성인데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자연스럽게 보장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규화를 잘 사용해서 생기는 이점인데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티티랑 어트리뷰트, 릴레이션십이랑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그 ER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엔티티랑 어트리뷰트랑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실습을 들어가요. 그 스튜던트 테이블을, 그러니까 스튜던트 엔티티를 만들면서 그 스튜던트 아이디랑 first name, last name 이제 이거를 이제 컬럼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키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스튜던트 아이디랑 그 다음에 코스랑 뭐 이렇게 티처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그 관계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계의 유형에는 이제 그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대1.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엔티티가 다른 하나의 레코드의 다른 엔티티 하나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 person이랑 이제 그 주민번호가 하나씩 가지듯이 이제 person이랑 social security number 이렇게 하나하나 매칭이 되는 거랑, 그다음에 1대 n.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개의 과목을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그 과목들은 이제 한 명의 티처가 있으니까 그 한 명의 선생님 앞에 이제 여러 개의 강의라고 해가지고 1대 n으로 연결되는 이제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엔티티랑 그 다음에 여러 레코드가 서로 연결이 되는 n-m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수업을 여러 개를 들을 수도 있고, 그 수업은 또 이제 그 선생님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 명이 수업도 여러 명 이렇게 되어 있는 n-m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엔티티 코드들은 여러 레코드에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는 조인 테이블, 중간 테이블을 둬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스튜던트랑 코스는 이제 다대다 관계니까 학생은 여러 과목들에 이제 동시에 저희가 수강 신청하듯이 등록할 수 있고, 과목도 여러 학생들이 이제 수강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으니까
스튜던트 코스라는 조인 테이블을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스튜던트 아이디랑 코스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조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M 대 M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RD를 위한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 ERD를 할 때 생각보다 제가 했을 때는 그냥 단계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요구사항 수집하고 그대로 이렇게 쓱쓱쓱 떼었었는데 여기서는 단계를 이렇게 총 7가지로 더 가지고 해가지고 좀 인상 깊어서 좀 넣어놔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요구사항을 먼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에서 그 명사를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명사를 찾아가지고 엔티티들을 먼저 명사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수업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학생과 수업이 이제 명사니까 엔티티 후보로 넣어놓고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엔티티로 등록이 돼야 되면 엔티티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속성에 대해서 식별을 또 하는데 이제 그 각 엔티티들이 정해졌으면 그 엔티티들에서 받아야 되는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스튜던트의 속성은 이름, 생년월일, 뭐 학번, 주소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관계를 또 식별합니다. 하나의 학생이 여러 수업을 등록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이제 1대 1인지, 1대 n인지, n 대 m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결 방식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초기 ERD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랑 속성과 관계를 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현수님처럼 이제 선을 쭉쭉쭉 그어가지고 초기 ERD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검토 및 개선인데 이해관계자와 함께 이제 ERD를 검토하고 이제 필요시에 수정을 반영하고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는 구조를 하면서 이 모든 게 끝이 났을 때 이제 정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제는 분해해가지고 이제 테이블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삽입이랑 수정이랑 삭제 그리고 그 이상 현상을 이제 방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기 안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뭐 봐도 좋을 것 같아. 네, 잠시만 여는 게 약간 이게 컨트롤 클릭하면 되지 않나? 아니요 그 지금 그거 그 이게 화면 공유가 제가 참으로 해놔가지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놨는데 네. 이제 데이터 그 이상 현상은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먼저 바로 이렇게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뭐 불필요한 중복 그냥 불필요하게 중복이 된 데이터들 있잖아요. 콜스 뭐 이렇게 1, 4, 5 이거 다 중복이잖아요. 콜스랑 룸 이게 다 중복이어가지고 이걸 불필요한 중복으로 두고 이제 이거가 계속 중복이 되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그 리던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insert anomaly 삽입 이상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요거를 딱 입력을 때렸는데 그 해당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가 데이터 쿼리 문을 날렸을 때 이제 그 뭐 보면 지금 보면 스튜던트가 없는 거죠. 스튜던트가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삽입 이상이 있고 그리고 delete anomaly 삭제 이상은 이제 하나의 속성을 삭제할 때 이제 그 스튜던트 한 명밖에 없을 때 이게 삭제하면 다 드롭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어노멀리는 이제 갱신할 때 이상이 생기는 거. 이제 업데이트 했는데 이제 데이터에 불일치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거 콜스랑 룸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갱신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할 때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규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인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이제 운영 요구사항과 다르게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고급 데이터 설계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쉬운 길을 이제 저희가 뭐 ERD 하면서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견고하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면 ERD 할 때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설계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복잡하고 뭔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상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하나 더 늘어난다던가 관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겨서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좀 효율적이고 견고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과의 이제 뭐 단순한 설계와 효율적인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설계와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한다. 그걸 잘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고급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사실 전장에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장에 더 잘 나와 있고 전장에 더 잘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전장에 제가 너무 열심히 해놔가지고 이 장에 좀 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제 그 장점은 이제 저장 공간 전략이랑 처리 기능 향상, 그다음에 입출력 작업의 효율화, 그다음 견고한 스키마 구현이랑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깔끔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에서 조금 더 그 나왔던 이 노멀 폼, 그 NF, 1NF랑 이제 3NF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1NF는 이제 컬럼 값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값, 그러니까 원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뭐 리스트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오는 값들이 이제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형태여야 되고 2NF는 이제 1NF를 지키면서 이제 부분적인 종속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3NF는 이제 또 2NF를 지키면서 이행적 종속 제거를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A, B, C 뭐 이런 형태를 제거해가지고 무조건 A, C 형태 이렇게 되는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ensuring database validity and integrity,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유효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primary key 이거는 고유성과 널 방지를 위해서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지션 키 이거는 참조 무결성. 그러니까 primary key가 있으면 포지션 키를 통해서 참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 인크리먼트는 이제 고유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자성 이거인데 이제 이거는 1NF를 무조건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 정의는 타입 일관성, 그다음에 뭐 문자열, 데이트 뭐 데이트 타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입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정의가 들어가야 되고 노멀라이제이션은 이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NF 이상 구조를 일단은 지키고 그러니까 1NF, 2NF는 거의 지켜야 되는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2NF까지 무조건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열 제약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유효성 검사들을 합니다. 이 체크랑 디폴트랑 난널, 유니크 이런 것들에 대한 열 제약 조건을 둬가지고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유효성과 무결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 유효성과 무결성 그리고 그 구조 파악이 쉬운 형태, 그러니까 구조 파악과 확장성이 좋은 형태, 그리고 그러니까 어딨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관계를 잘 나타내는 형태를 통해서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네. 약간 제가 예전에 짜놨던 것들 예를 DB 같은 거를 했을 때 어떻게 네.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막 내용이 많은 부분 말고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완벽하게 정교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프로세스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고 거기서 명사를 추출하고 네. 그게 제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그 뭐 모델링하고 뭐 디자인해서 설계하고 이제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부분까지 가는 그 절차 전체에서의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단계가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이제 이해관계자하고 한테서 요구사항을 받든지 해서 요구사항을 받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명사 기반으로 네. 수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이제 객체들을 파악을 할 때 클래스랑 그런 걸 할 때 명사를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 엔티티고 어떤 게 속성인지 이제 음. 명사가 만약에 나왔는데 섞여 있다면 그것도 분별을 해내고 예, 제가 봤을 때 뭔가 딱 전반적으로 좀 기체지향 방식하고 좀 음. RDBMS는 좀 따라가기 때문에 그 많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뭐 ERD 작성하는 거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 쪽 만약에 전문자가 네. 있으면은 먼저 그쪽에 관한 다이어그램을 빨리 그려주겠죠. 이제 메인 음. 소프트웨어 짜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이제 시스템을 짜고 클래스랑 그래서 이후에 뭐 그 정교화라는 과정 자체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코드를 짤 때도 일단 대략적으로 짜놓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고 효율적인 거를 만들고 이제 뭐 정보 은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냥 정교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잘 음.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실제 시스템에서 엉뚱하게 굴러가지 않기 위해서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이해한 바하고 좀 다시 들어보니까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까 그 인덱스 그 포린 키 만들어가지고 할 네. 때 그거 왜 컨스트레인트 중에서 이제 그 인덱 유니크랑 여기 디폴트랑 이런 거 넣는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유니크랑 네, 디폴트를 네. 넣는 요거요? 여기 방금 하셨던 그 네. 체크 디폴트 네. 열제약 조건. 이게 유니크를 넣으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유니크를 넣는 순간 그 유니크를 이제 넣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크를 넣는 순간에 거기에 대한 인덱스 테이블이 생성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게 실제로 내부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인덱스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데 음. 명령어를 넣어서 인덱스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만 개짜리가 있으면은 100만 행짜리 데이터베이스에 뭐 유니크를 하나 넣는다 하면은 네. 그 넣는 컬럼 하나당 100만 개의 카피가 인덱스 테이블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게 그렇게 되면 검색은 엄청 빠른데 이 네. 메모리가 또 늘어나가지고 이제 음. 그 만약에 이게 막 억 단위로 데이터가 가면은 인덱스를 만드는 순간 그 리소스 사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 조회를 할 때 아예 뭔가 좀 아니면 테이블에 이제 접근하는 API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초에 따로 테이블을 여러 개 만든다든지 음. 그런 정교화를 더 진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작정 뭘 정교화만 막 하고 하기보다는 이제 네. 진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인덱스에 관해서도 들었던 강의가 생각이 났는데 그 인덱스 테이블을 만들면은 네네. 이게 그 사용자한테 이제 테이블 목록 보면 보이진 않는데 검색을 할 때 이진트리 방법을 써가지고 그 일반 그러니까 그 설정을 안 해놓으면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n만큼의 탐색을 한대요. 이제 근데 로그 n으로 네. 줄어들면서 테이블 메모리는 늘어나지만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색이 음. 있어서. 근데 이제 유니크가 이제 사용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예, 모르고 쓰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DB를 음. 만약에 이제 그냥 쓰기 위한 용도로만 네네. 했다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도 제가 최근에 예전에 기존 프로젝트 리팩토링 하면서 그러니까 리팩토링 해가지고 프레임워크 바꿔서 해보면서 그 프라이머리 키를 없애는 걸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 네. 프라이머리 키를 쓰면은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이제 정수형으로 잡아먹고 이 언터 인크리먼트를 보통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머리 키를 쓰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씩 늘어나서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범위도 그냥 이제 정수형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고유 여부를 이제 번호로 확인을 하는데 아예 프라이머리 키를 지어놓고 그냥 컬럼을 하나 잡아놓고 거기 데이터 타입을 UUID로 잡아놔가지고 아, 네. 걔를 그 DBMS의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바이너리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 직접 바이너리 키를 매번 생성을 해줘야 되면은 그 와스 서버에서 바이너리 형태로 UID를 바꿔가지고 UID 모듈로 만든 다음에 그걸 집어 넣어주면은 이게 이제 특정 규모 이상 넘어갔을 때 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할 정도의 뭔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해서 바꿔봤는데 동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UID로 만약에 내 서비스가 진짜 음, 커질 수 있다 하면은 UID를 써놓으면은 그걸 이제 보통 큰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채용을 만약에 하거나 아니면은 네. 너 이런 DB도 같이 붙여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냐 뭐 아웃소싱 할 때 그 UID를 쓰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보통 그런 걸 다 묻는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안 음. 쓰면